2022년 8월에는 8천만 원, 2023년 8월에는 최고 매출 9,300만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공항에 없잖니? 이제 다점포 세미나 모레 강의 있어가지고 내일이구나. 그래서 비행기가 좀 늦게 잡아서 지금 아침 비행기밖에 없어서 지금 일찍 나왔습니다. 제주공항. 일찍 일어나는 사람 진짜 많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제야 조금 피곤하긴 한데 비행기에서 1시간 자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진짜 난생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좀 큰 강의여가지고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 살짝 부담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서울에. 어제 새벽 2시까지 대본 연습하고 4시간 자고 있는 거지. 나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그 시절, 그런 상황, 어려웠던 상황 정말 곰곰이 되짚어보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때 그 감정이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때. 진짜 불편하죠. 정말 그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힘들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나한테. 엄마 아빠 하면서 이제 아빠 가게 놀러 와가지고 신나게 막 노는데 나는 당장 수익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때 당시에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놀아주지 못하고 이제 신경 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강사 보여줘. 초청 강사. 오. 그리고 마음이 어떠세요? 막상 오니까 아들입니다. 스타트업의 유니콘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고 비행기를 돌리는데 유행을 아이템을 여러 개 하면 용둔의 해장국 리보스코 피자의 김윤승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소개받은 제주에서 리보스코 화덕 피자와 용둔의 해장국을 운영하고 유튜브 제주 용두 삼촌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김윤승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가 큰 강당에서 강연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그리고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도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장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게를 열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된다, 맛있게 만들고 입소문이 나면 성공할 거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2010년에 저는 작은 동네 선술집을 창업했습니다. 막걸리, 파전, 두부김치, 그냥 그 막걸리 집에 가면은 파는 안주들 그런 거를 팔았고, 그리고 그런데 밤낮이 바뀌는 그 생활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업종을 바꿔서 화덕피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주식회사 TM컴퍼니를 만들어서 용둔의 해장국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 용두 삼촌이라고 유튜브 채널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제주의 이야기와 해장국 얘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또 다른 수익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 일상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주방에 쪼그려 앉아서 밥도 먹고 손님이 오나 안 오나 눈치도 보고, 너무 지칠 때는 주방 바닥에 박스를 깔고 누워있기도 했고,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응대를 했고, 알바생들의 기분도 살피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도 잘 안 풀리셨고, 그런데도 저는 이제 하루하루 놀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공부는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이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긴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컨설팅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수원을 그때 한 달에 2번 올라가면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컨설팅을 했고, 이제 배우 조언들을 하나 두 개씩 실행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시스템, 관리적인 측면, 그런 스킬이 아니라 장사의 기본 마인드를 저는 그제서야 배웠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사장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 기본도 그때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장이 중심을 갖고 실행하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전에 그때 전까지는 제가 단순하게 음식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돈을 버는 게 장사다. 딱 이 정도 생각만 갖고 제가 일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보게 되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2022년 8월에는 8천만 원, 2023년 8월에는 최고 매출 9,300만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기분이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솔직히 그때 좀 거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대박이구나 하고 자화자찬하면서 소고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1억을 찍어보자. 한 매장에서 월 매출 1억을 찍어보자. 이런 꿈을 그때부터 항상 가지기 시작했어요. 체크리스트, 매뉴얼, 손익계산서, 그 효과가 여기서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새로운 직원에게 다 주방을 내가 만들고 잡고 3개월 안에 내가 주방을 빠져나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주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직급 체계나 시스템, 이 체크리스트가 여기는 처음부터 진짜 제대로 작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한일 월 매출 1억, 지난해 12월 이제 꿈에 그리던 월 매출 1억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8월경에 가게를 오픈했고, 그리고 불과 5개월 만에 1억을 찍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비밀번호도 월 매출 1억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꿔야 되죠. 밀키트나 OEM 같은 제품화도 진행 중이며, 직영 프랜차이즈, 그것도 지금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용둔의 매장을 일단 안정화를 충분히 시키면서 새로운 온라인 사업이라든가 다른 방향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도 우리 동네에 하나 차리면 안 되냐,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런 문의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방향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데, 꾸준히 채널을 키우면 그 채널로 인해서 저희 용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큰 경험을 했어요. 출근길에 쏟아냈던 그 부정적인 그런 말 대신에 억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긍정의 말을 계속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서 제 말투도 자연스럽게 달라졌고, 제 표정도 많이 달라졌고, 저희 매장 직원들도 제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매장들도 대답도 달라졌고, 또 거래처도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 그 거래처들도 역시 저한테 긍정적인 태도로 응대하는 변화를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김승우 회장님, 저는 이분 책을 보고 사업 운영에 대한 진짜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어느 날 김승우 회장님이 비가 오니까 그냥 자기가 단순하게 한번 질문을 받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가 돼야 직원을 쓰고 이익이 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김승우 회장님이 정말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인건비가 2배가 된다고 매출이 2배 늘어야 이익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을 써서 효율이나 추가 매출로
총이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장의 책임이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혼자 술도 많이 마시고 특히 아버지를 너무 원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10년을 버티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내가 포기할까봐 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 포기를 한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때까지도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40이 넘어서 여기서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포기해버리면 정말 저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망감 속에서 내가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책을 읽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하게 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저를 또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핍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극복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만약 공부도 못하는 제주도 촌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만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강점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감사합니다.